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은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과 일본 금리 인상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수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유동성 개선 국면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바이오처럼 임상과 기술 이전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말 수급으로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고 2026년 대형 이벤트를 앞둔 리가캠 바이오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국내에서는 이른바 천스닥 흐름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이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QT는 중앙은행이 보유 자산을 줄이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끝났다는 건 시장의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안정이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는 성장주와 기술주 그리고 바이오주인데요. 즉 지금 시장은 돈이 들어오기 쉬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 핵심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천스닥 흐름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천선을 회복한다는 건 지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수급도 코스닥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비중이 높은 시장이라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구간에서는 임상 발표나 기술 이전 모멘텀처럼 이벤트가 명확한 성장주를 먼저 찾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작은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성장주 선호 심리가 올라갔고 또 그게 이벤트가 뚜렷한 기업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리가캠바이오 내년에 임상 결과와 기술 이전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아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헐투 ADC LCB14입니다. LCB14는 글로벌 파트너 익수다가 개발 중인데 이 에너투 불용 환자 4명 중 3명에서 암세포의 크기가 50% 이상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하는데요. 이 헐투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고 내성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옵션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또 2026년 상반기에 공개될 원비 임상 중간 결과는요. 기술 이전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로아론 B7H4 ADC입니다. 아로아론 ADC는 아직 상업화 제품이 없어서 속도 우위가 중요합니다. 이 속도 우위가 기술 이전 기회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B7H4 ADC도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6년은 여러 타겟들이 동시에 임상 진전을 보여주는 데이터 러쉬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요즘 항체를 내부에서 만들고 링커 페이로드를 외부에서 도입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리가캠바이오는 이 부분에서 이미 기술 검증을 마치고 여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즉 내성 환자 해결력과 신타겟 개발 속도 그리고 플랫폼 검증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모이면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이전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결국 리가캠바이오가 주목받는 이유는요. 헐투, 아로아론, B7H4라는 이 각 타겟이 내년 상반기에 모두 결과를 내면서 플랫폼 기술 이전 협의까지 또 같은 시간에 몰려있다는 점입니다. IBK 리포트에서도 2026년 상반기가 구조적인 레벨업의 시기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벤트가 밀집돼 있습니다. 바이오는 이벤트가 모이면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섹터라서요. 일정을 연결된 흐름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리해드리면요.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이 살아나고 코스닥 수급도 개선되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리가캠바이오처럼 임상과 기술 이전 이벤트가 동시에 집중된 종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헐투, 아로아론, B7H4 임상 데이터 그리고 플랫폼 기술 이전 협의 결과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겹쳐 있습니다. 반면 연말에 북클로징 시즌이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많아지는 시기이고 또 거래량은 줄어드는 만큼 작은 수급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요.
즉 연말의 변동성은 기업의 본질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없어도 흔들리고 또 갑자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이 자주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보다는 이벤트 일정 중심으로 천천히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의견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